할렐루야. 이 영상을 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종 말씀 증거하기 전에 기도와 성경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종 감히 주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다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계기를 삼아 주시옵고, 당신의 사랑한 자녀들로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역군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종 말씀 증거할 때 어둠의 세력 조금도 틈못하게 하여 주었고, 성삼위 홀로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믿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7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르치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멘. 오늘은 미국에서 지키는 어머니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는 우리 인간이 부모님으로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의 도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이요, 영적으로서는 우리 영혼을 주장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만드시고 코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 다시 말한다면 영적인 소속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를 빼어놓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기본적인 것이
우리 영혼을 주시고 우리 인간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요. 두 번째로서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민 역사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민 와가지고 자녀들을 낳고 키워주시고 성장시켜 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사실상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부모님은 자식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 정도가 아니라 나의 몸에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얼마나 애지중지해가면서 키우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님에 대해서 은혜를 알지를 못하지만은 부모님은 자기가 낳은 새끼를 자기 생명과 바꾸는 것이 사람에게도 짐승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에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알렉산드리아 이민 와가지고 한 3년, 4년 있다가 집을 구입했습니다. 그 집을 구입하는데 정말 기적적인 역사를 제가 간증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이 아파트들은 3층 아파트가 있지만은 사실상 거의 다가 단지하 단독주택이면서 반지하 집들이 거의 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지나가는데 2층 집인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것이 한 10채 정도로 양쪽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큰아이를 낳고서 바로 였기 때문에 지나가는 과정에서 그 집을 보아가면서 집이 너무나도 아름다워가지고 아유, 여기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집이 있네. 이런 집을 샀으면 좋겠다라고 차를 타고 가면서 20마일 정도의 속도로 가가면서 한 집, 두 집, 세 집 해가면서 아이고 여기 아름다운 이렇게 집이 있네. 아이고 너무나도 예쁘다. 그래가면서 이런 집 샀으면 좋겠다 해가면서 보니까 제가 한 집, 두 집, 세 집 해가면서 가리킨 집이 이런 집을 샀으면 좋겠다고 생각해가면서 말했는데 그 뒤에 이제 까마득하게 잃어버려가지고 한 4년, 5년 정도 지나가지고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샀는데 나중에 성탄절 때 있는데 성탄절 데코레이션을 얼마나 집들이 아름답게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의 집을 이렇게 운전해 가면서 우리 집사람 또 옆에 탔죠. 그래 가면서 문득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아니
내가 옛날에 여기 이 집을 샀으면 좋겠다고 손가락질 했었는데 한 집, 두 집, 세 집. 아, 여기 이렇게 좋은 2층 집이 있네. 아유, 이렇게 아름다운 집이 있네. 아유, 이런 집을 샀으면 좋겠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집, 두 집, 세 집. 내가 이런 집 샀으면 좋겠다고 손가락질한 집이 내 집이 된 거예요. 지난번에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지만 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나한테는 믿음의 증거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라는 사실을 제가 믿게 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제가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래가면서 내 마음속에서는 무엇이 생각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너 밟는 곳을 모두 내 자녀에게 주리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은 한 4천여 년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사실을 이 말씀을 전부 새겨가지고 기념하고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면서 심지어는 이마에게도 그 말씀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너희 문설주에도 붙여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자손 대대로 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이 블레셋 나라한테 뺏기게 됐어요. 그리고 그 뒤에 바빌론에게 뺏기게 되고 그 뒤에 로마에게 뺏겨가지고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2500년 동안 나라가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하나님이 사람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모습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분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많이 보고 심지어는 백악관 안에 기도실을 설치해 놓게 만드시고 그리고 또 목사님 이런 분들로 통해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머리와 등에 어깨에 손을 대고 복을 비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씀하시기를 미국은 곧 나는 하나님 외에는 무릎을 꿇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 망해가는 미국을 다시 살렸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슬로건으로 거기서 행동하신 것이 뭐냐면 마가 무브멘트입니다. 마가 무브멘트는 뭐냐면 Make America Great Again. 다시 말한다면 미국의 초대 정신으로 돌아가고 미국이 성장해가지고 세계 1등 국가가 된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고 양심과 진실과 의리와 도덕과 신앙의 회복을 말씀하신 것이 Make America Great Again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UN 대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 대통령께서 제 양력을 보셔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마가 대사로 임명해 주셨어요. 이 한국에서는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이 뭐냐, 미셸 박스텔, 한국성은 박이죠. 근데 외국분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스틸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이분이 캘리포니아에서 2번을 하원 의상이 됐거든요. 그 이영김 의원은 제가 잘 알고 옛날에 한번 만났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의원이 되기 전이었었죠. 근데 이분은 분명히 임청근 박사님 영향 하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미셸 박 해가지고 저는 그 한국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은 이 스틸이라는 미셸 스틸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한국 사람이라는데 이게 한국 사람인가 생각했는데 대사로 돼가지고 발령받아가지고 미셸 박이라는 이야기 들어오니까 내 머리에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양반이 내가 옛날에 공화당 세네터 상원 의원 본부 건물이 있습니다. 물론 국회의사당은 아니에요. 공화당이기 때문에 공화당 상원 빌딩이 있어요.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상원 빌딩은 레이건 대통령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께서 구입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뒤쪽에 이렇게 보면은 이 케네디 대통령 묘, 아링턴 국립묘지, 그 케네디 대통령 묘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것 같이 레이건 대통령 그 빌딩, 공화당 상원 빌딩 그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안쪽에 거기에 이 화강암으로 새겨가지고 감정 돌로 해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놨는지 그 로란드 도널드 레이건 그 메모리얼 빌딩이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거기 꺼지지 않는 불을 해놨어요. 그거를 구입하는데 우리 임청근 박사님이 크게 기여 있습니다. 정말 임 박사님 저는 무척 존경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상원 빌딩에 갔었는데 그 미셸 박을 제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때는 이 양반이 의원도 아니고 그랬었죠. 뭐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니까 이 양반이 한국분이 이 공화당 세네터 빌딩
여기서 일하시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미셸 박 스텔, 미셸 박. 아,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딱 생각이 나는, 아, 이분이 내가 만났던 분이구나 생각이 가면서 제가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옛날에 공화당 상원 빌딩에서 만났던 이장현 목사입니다. 그 뒤에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대화한 적이 있었는데 생각이 나서 지금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드립니다. 그리 가면서 실은 사람들은 귀하를 한국 대사로 발령받아가지고 간 것을 축하하지만은 사실상 그 자리는 축하받을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미국 대사가 한국에 갔을 때 식칼로 얼굴 베어가지고 피가 철철철철 흘렀던 사건이 일어났고, 미 대사관 거기에 불 지르고 기물을 폭파하고 화염병을 던졌던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고 국회 다수당 대표가 된 이런 상황에서 그 자리는 고난의 자리라는 것을 생각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쨌든 우리 임 박사님은 정말 우리 한인 역사 가운데 그 위치에 있는 분은 하나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분은 닉슨 대통령, 존슨 대통령, 그리고 또 누구냐 하면은 레이건 대통령, 아버지 대통령, 아들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까지 6분의 대통령을 자문한 분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대통령 자문위원 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얼마나 정숙하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임 박사님 워싱턴에 오시면은 제가 호텔에서 몇 번을 같이 지내가면서 임 박사님이 행동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 가방 속에는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다리미 있지 않습니까? 아이온. 다리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구두가 있습니다. 구두. 여러분들, 대통령 자문위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우리는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옷을 갖다가 특별히 옷백에 넣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온다 할지라도 옷이 구겨질 수 있거든요. 대통령 만나러 가기 전에 호텔에서 그 다리미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호텔엔 오늘날은 거의다가 다리미가 있지만은 어떤 경우 다리미가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아주 정장하기 위해서 심지어 대통령 만나러 가는 그 시간에 그 바로 전에 옷을 갖다가 구겨진 것을 다리미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구두를
가방 속에 넣어요. 이 목사님, 예, 이 구두는 심슨 가죽으로 해가지고 아주 고급스러운 구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구두는 내가 특별히 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대통령 만나러 갈 때는 이 구두를 내가 신고 간다. 미국에서는요, 진흙이라든지 한국 같은 먼지가 많은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아무리 비행기 탄다 할지라도 나올 때 신을 그대로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간다 할 것 같으면은 바꿔 신을 필요가 없는데도 그래도 이 구두를 갖다가 고급 비싼 구두를 신고 가는 거예요. 특별히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그것도 미개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이 세계의 최강국의 대통령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 번 보면은 머리 꼭대기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이 보지만 전부 본단 말입니다. 언행하는 거라든지 또는 자세라든지. 근데 제가 임 박사님한테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때 한국에서는 폴리텍 대학 총장으로 있었던 이상영 박사님이 워싱턴에 오셨는데 그분은 내가 무척 존경합니다. 그분의 언행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흠잡을 것이 없이 아주 인품적으로 인격적으로 귀한 분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온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그분같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 별로 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은 그렇게 나타낸 분이 아닌데 제가 상원 빌딩에 상원이 아니라 국회의사당에 가가지고 상원들하고 이렇게 만나는데 제가 가서 한국식으로 고개 숙여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건 왜냐면 두 가지죠.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목적이 있고 내가 당신의 그 존경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그랬더니 그 뒤에 우리하고 있었을 때 이상영 박사님하고 나하고 임 박사님이 있는데 임 박사님이 나한테 야단을 친 거예요. 이 목사! 이상영 박사 정도같이 배우라고! 내 꼴이 뭔가? 여기 상원 온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온 사람들 한 사람이나 봤나? 내 꼴이 뭔가? 나는 대통령 앞에도 고개를 숙이질 않는다고. 물론 마음으로는 존경하지만 그 대통령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급실급실한다든지 이런 걸 싫어하고 사실상 그 상원이라 할지라도 임 박사님 앞에서는 전부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맥케인 같은 사람 그리고 많은 오래된 상원들이 전부 자기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상원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전부 임 박사님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가지고 거기서 고개 숙여가면서 나와요. 이거 그러면서 나의 행동하는 것이 임 박사님한테 피해를 줬구나 생각해가면서 하나하나 제가 배우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은 이민으로 성장된 나라이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자녀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신앙 안에서 교육시킨다는 것은 뭐냐면은 엄격하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람들은 미국의 잘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가가지고요. 하버드 대학 나왔다고요? 뭔가 대단한 거 배우고 간 것 같지만요. 제가 하버드 대학 교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거기 출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손충무 사장님 경영하는 한미타임즈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근데 손충무 사장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하버드 대학 교수가 우리 집에 오는데 중요한 책이 여기 있는데 이거 가져갈지 모르니까 항상 조심해가지고 보고 있으라고. 그래서 하버드 대학 교수라는, 내가 이름은 몰라요. 손충무 사장님 집무실에 이렇게 왔는데 눈이 반짝반짝해요. 이건 도둑놈 눈도 아니고요, 사기꾼 놈도 아니고 뭔가 막 찾는 그런 느낌이에요. 내 머릿속에는 쌈뜩한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중요한 자료 같은 걸 갖다 보면은 전부 말도 없이 가져가는 도둑놈 스타일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손충무 사장님이 나한테 부탁했구나. 여러분들, 하버드 대학이요? 인간 과학이나 문학이나 이런 데서는 앞서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의 도덕에서는 떨어져 나간 것이 하버드 대학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천주교 교황, 신부, 오늘날 외형적으로 교회 성장시킨 목사들, 위선적인 사람들이 지도자로 있지만은 사실상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는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 거기 학생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어렵지만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교수가 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거기다 더군다나 한국 사람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벌써 한 40여 년 전 사건이니까요. 40여 년 전에 한국 사람이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있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얼마나 심한 경쟁이 있는지. 사실상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가지고는요, 물론은 사실상은 그렇진 않지만은 내면적으로는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이는지 몰라요. 이건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밟고 일어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버드 대학의 교수들이 실상이라는 것을 저는 여기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대통령 임기 1기 중에 하버드 대학에 가서 스피치를 했습니다. 그리 가면서 거기서 뭐냐면 한국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의 방위비를 얼마 주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한 사람이, 학생이 손을 반짝 들고 대통령과 가라고도 않죠. 대통령,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는 잘못된 겁니다. 방위비는 얼마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한국인 2세예요. LA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나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이야기한 것은 액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한국 놈이 거기서 들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요번에 김민석이가 백악관에 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미국에서 공부했다 할지라도 영어 실력이 얼마 되겠습니까? 맨날 대모질이나 하다가 어떻게 미국에 와가지고 대학 공부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어를 그래도 꽤 잘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 어디서 영어를 이렇게 배웠냐? 미국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공부 배운 놈이 미군을 점령군이라는 자식 그 밑에 가가지고 국무총리한단 말입니까? 미국에서 공부한 자식이 미국 대사관 건물에 화염병 던지고 그 형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목회한 자식이 한국에서 양키고음 미군 추방운동의 촛불운동의 리더가 된단 말입니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트럼프 대통령께서 메이크 아메리카 그리드 어게인 하신 것 같이 저는 동방예의지국으로 우리 조국이 환원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민으로 성장된 나라예요. 이건 어느 민족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영국이 다른 나라를 전부 침범해가지고 해치지 않는 나라가 영국이라는 그런 말이 나왔는데 어느 국가가 임의적으로 소유한 것이 미국이 아니란 말입니다. 미국이 청교도 신앙인들이 미국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이 역사학자들은 잘못된 걸 너무 이야기를 해요. 인디안들을 죽인 것이 미국 놈들이라고요. 한국에 지금 반미운동이 일어난 것이 한국 사람들이 전부입니까? 미국에는 이민이 역사로 되기 때문에 정말 인디언들을 귀하게 여겨가지고 같이 동락해 가면서 미국을 키우는 그런 양심적인 신앙적인 사람들이 있지만은 세계 각국에서 와가지고 남의 걸 훔치고 강간하고 강탈하고 금을 갖다가 채취해가지고 뺏어가고 인디언들이 있으면은 총 쏴서 죽여가지고 땅을 빼앗고 이런 사람들이 또 있단 말입니다. 이게 미국의 역사예요. 근데
청교도들이 신앙이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건 배우질 못하고 거지 같은 새끼들 말이야. 그런 것만 좀 배우가. 오바마한테 배운 것이 뭡니까? 클린턴한테 배운 것이 뭡니까? 바이든한테 배운 것이 뭡니까? 해리스한테 배운 것이 뭡니까? 이런 거 전부 배워가지고 한국에 서는데 미국의 청교도의 신앙들은요 얼마나 가정교육이 철저한지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힘은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에 의해 가지고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밑에 깔려있는 신앙에 의해 가지고 미국이 성장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잘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송건수 장로님, 컨송이라고 그래요. 컨송. 저희 한미오정진협의 사무총장인데 실은 이분하고 나하고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은 분입니다. 제가 조금 곁길로 나가서 한마디 이야기해 볼게요. 임청근 박사님은 사실상 한국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는 미국의 거물입니다. 심지어 상원들도 그 앞에서는 질질질질 전부 줄 서가지고 하는 상황이고 미국의 아들 부시 대통령이 임 박사님 만나면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ir이랑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존칭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임 박사님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질 않았어요. 미 정계에서 아주 거물로 있었던 사람들이 임 박사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줄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구 씨. 그 양반은 어떤 분이냐면은 미국 의사당에서 상원 하원들을 한 10여 년 정도 뭐냐면은 태권도를 가르친 분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전부 교육시켰으니 자기 제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이준구 이 양반이 80세 생일이 돼가지고요. 국회 미 의사당에서 생일 파티라는 겁니다. 제가 그때 갔었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준구 씨하고 또 누구냐면 임 박사님하고 그 부인하고 저는 왜냐면 한국이 고위층들하고 서로 연결해 가지고 미국을 아름답게 만들고 조국을 아름답게 만드는 제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리 이분하고 임 박사님하고 이렇게 만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임 박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칼로브니 뭐니 그때는 칼로브가 누군지도 잘 몰랐어. 근데 이 양반이 브레인인데요. 아버지 부시 때 어마어마하게 기여를 많이 했고 아들 부시 대통령 만드는데 키 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임 박사님 오늘 이 목사님 나하고 칼로브 빌딩에 가자. 그래서 칼로브 그냥 누군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양반이 대단한 분이에요. 미국의 고위층들을 전부 아는데 이건 높이해가지고 봐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 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람 이름 노트 봐가지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것이 문재인이가 미국에 백악관에 와가지고
노트마감 쓰는 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얼마나 이게 동맹국이라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니까 하도 답답하니 이거 갖다 발로 타버릴 수도 없고 쫓아내버릴 수도 없고 답답하니까 총을 들고 이러는 거야. 그리고 문재인이 하는 것 같지?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여태까지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근데 문재인을 갖다가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인격적으로도 너무너무 부족하고요. 지능적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해. 맨날 대무질이나 하고. 그러니 대가리 들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같은 경우는 한문에 대해서 헌법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한문 나온 그 단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글로 고쳐야 된다. 무식한 새끼. 그런 새끼가 무슨 한문은요 중국 글씨가 아니에요. 일본, 중국, 한국, 몽고, 심지어는 이 서아시아 지역에도 한문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시아 지역, 동방 지역 글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사상 우리 조상들이 한문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알지 못해 가면서 뭐 중국 글씨기 때문에 헌법을 고쳐야 된다고. 이런 무식한 새끼가 무슨 야당, 여당 대표. 웃기고 있어요. 웃기고 있어. 그런데 미국의 송건 장로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 미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유방종하지만 미국의 깊은 고위층에 들어가면은 자녀들을 야단쳐가지고 교육시키는데 얼마나 엄하게 하는지 한국의 양반 가정은 저리 가랍니다. 이 송건 장로님은 실은 대단한 분이에요. 임청근 박사님께서 송건 장로님이 우리 사무총장이 됐다니까 아주 귀하게 생각한 거예요. 실은 송건수 장로님은 저하고 레벨로 따진다 할 것 같으면 오히려 그 양반이 대표의장이 되고 저는 그 밑에 가지고 사무총장 할 수 있는 바꿔줘야 될 상황인데 이분이 자진해가지고 목사님 저 사무총장 시켜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사무총장 됐는데 그러니까 임 박사님이 이 송건수 장로님이 영어를 잘하고 이런다니까 얼마나 잘하나 해가지고 이 테스트할 필요도 있고 또 앞으로도 크게 좀 들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송 장로한테 이야기하기를 내가 백악관에 가가지고 대통령하고 면담을 하는데 그때 같이 갔으면 좋겠네. 가서 통역도 할 겸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물론 임 박사님이 영어를 못해서 통역이 아니라 실은 송건수 장로님을 갖다가 백악관에 인발부 시켜가지고 키우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내가 그 이야기 했더니 뭐냐면 이 목사님
제가 임 박사님 통역이 나는 통역관으로 생각합니까? 나는 백악관에 언제든지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대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실은 송건수 장로님은 임 박사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 거예요. 그때 이렇게 같이 있으면 참 좋았겠다 생각되고, 또 준리 이 양반하고도 같이 만나게 해가지고 있는데 이 양반이 끝나고 나가지고 제가 집에 왔는데 전화가 바로 온 거예요. 아니 목사님, 임청근 박사님이라는 분은 내가 처음 듣는데 아니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내가 알지 못하는 고층들을 전부 이름을 달달달달 외가지고 이야기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임 박사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했지만 임 박사님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미국이 자유교육을 철저히 시켰는데 거기서 어른들이 야단치고 그러면은 항상 반발이 일어나고 거기서 거부감.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엄하게 교육시키지만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효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도 괘씸하니까 이 식당에 가더라도 아버지는 아버지가 돈 내고 아들은 아들이 돈 낸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이런 쌍놈의 나라가 어디 있는가. 식당에 가가지고 식사를 했으면은 아버지가 내든지 아들이 내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아버지가 따로 내고 아들이 따로 내?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자식이 아주 싸가지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너 먹은 건 내가 내! 나 먹은 내가 내겠다! 그래가지고 식당에 가서 만나더라도 음식값을 따로 내지 않나 이런 생각 들어요. 근데 오늘 어머니 주일입니다. Mother's Day.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필라델피아에 사는 안나 제비스라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앤 제비스고요. 근데 안나 제비스가 어렸을 때인데 학교 갔다 오면은 자기 어머니는 한 번도 포용을 안 해주는 거예요. 포용을. 다른 친구 집에 가면은 그 어머니가 오면은 야 너 갔다 왔냐? 그러면 안아가면서 등을 쓰다듬어 가면서 아주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한나 제비스가 앤 제비스에 대해서 항상 불만이 많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냉혈동물이다. 다른 어머니같이 이렇게 나한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가면서 거기서 반발이 일어나가지고 어머니한테, 그러나 어머니는 소리도 않고 학교 갔다 오든지 뭐든지 한 번도 품어주질 않는 거예요. 거기서 불만이 많아가지고 이 안나 제비스가 자기 어머니에게 불평이 많아가지고 아주 어머니하고 이 사이가 좋지 않은 거예요. 불평해. 근데 나중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면 폐병이었어요. 폐병.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 폐병은 사람한테 옮긴답니다. 그래가지고 가까이 오면은
폐병이 오르기 때문에 자기 딸이 가까이 오는 걸 못 오게 한 거예요. 그래야 안나 데비스가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자기가 어머니한테 너무나도 잘못한 것이 생각나니까 견딜 수 없어가지고 어머니만 생각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일주기가 돼가지고 하얀 카네이션을 교회로 가져가가지고 예배 마치고 나오는 분들한테 하나하나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꽃을 드리는 것은 우리 어머니가 하얀 카네이션을 너무나도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드립니다. 저는 옛날에 우리 어머니 깊은 사랑을 알지 못해가지고 어머니한테 반발하고 어머니한테 불평불만하고 어머니를 반발했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알고서 내가 어머니 생각해가면서 어머니가 좋아하는 하얀 카네이션을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미 의회에서 어머니 주일을 국가 기념일로 정하게 됐고 오늘도 어머니 주일에는 하얀 카네이션을 교회에서 사람들이 주는 그런 관습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날 너무나도 방종한 세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독교 신앙으로 성장되고 발전되고 세계 1등 국가로 되는데 우리 한국은 동양 문화는 예의 도덕이 기본이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한국의 문화와 풍속과 교육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동방예의지국입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중국과 한국이 분리돼 가지고 완전히 다른 나라, 다른 민족같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상 옛날에는 같은 문화권이었고 같은 민족이었고 같은 생활권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교육계통에도 너무나도 무식한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이 국가에서 발행하는 문서에 보면은 중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을 귀하게 여겼다. 그래가지고 군자지국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한국을 무척 존경해가지고 붙인 표현이다. 여러분들 군자지국이 뭔지 아십니까? 임금님의 아들의 나라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한다 것 같으면은 중국에 당나라에 있었는데 당나라 아들이 당태종의 아들인지 형제인지 그건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왔느냐면은 신라에서 원병을 청할 때 그때 소정방 장군하고 이렇게 왔을 때 그때 누굴 보냈느냐면 그 아들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신라 통일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군자지국이라고 그런 거거든요. 임금님이 아들이 와가지고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 다음 기회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겠지만, 이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뭐냐면은 삼강오륜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한국에는 그 교육이 아주 철저했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그거는 유교라고 그러는, 실은 유교가 아니에요. 그건 학의 교육을 시키는 학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학문 가운데는 뭐냐면 천자문이 있고 동문선습이 있고 사서삼경이 있습니다. 그게 교육이에요. 교육 서재란 말입니다. 천자문은 어렸을 때 배우는 것이고 동문선습은 어렸을 때 가장 먼저 익히고 배워야 하는 것이 동문선습입니다. 그 다음에 사서, 또 뭐냐면은 논어, 맹자, 또 뭐냐면은 대학, 중용이 있습니다. 그 위에 더 높이 올라가면 시경, 서경, 주역이 있습니다. 주경이라고 그러죠. 주역은 그거는 신적인 거 이런 걸 많이 이렇게 다뤘기 때문에 그거는 역학이라고 해가지고 오늘날 그 사주팔자라든지 이런 거, 또 한국이 태극기에 나오는 괴라든지 이런 그런 것이 전부 이 주역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강오륜이 기본 기틀이 되는 거예요. 삼강오륜에서 삼강은 뭐냐면 군의 신강, 부의 부강, 부의 자강 이렇게 있고, 오륜에는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유별, 장유서, 부무유신. 여러분들 이거 다시 공부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삼강오륜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이 동문선습에 나옵니다. 동문선습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할 기본적인 것.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과학적인 문명, 또한 군사적인 무기 발전, 경제적인 문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내적인, 사상적인, 윤리적인, 도의적인 것으로 다시 회복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잘 몰랐지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독교 신앙이 테두리 안에서 발전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메이크 아메리카 그리트 어게인을 주장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삼강오륜과 사서 삼경,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시경, 서경, 주경,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심층을 다해 가지고 공부하고 자녀들에게 교육시키는 그런 일을 다시 회복해 가지고 동방예의직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머니에게 잊었던 은혜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잊어버렸던 동방예의직으로 복원되길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종 미국의 문화와 동양의 아름다운 문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신 뜻으로 나온 말씀이면은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믿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